KR 배구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경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스스로 승부를 어렵게 만든 경기였습니다. 무려 21개의 범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날 경기가 어땠는지 단번에 설명이 됩니다. 자네트는 15점을 올렸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에이스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무려 9개의 범실. 득점보다 더 많은 실수가 흐름을 끊었고 감독 역시 결정적인 순간마다 과감한 선택을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은 아시아 쿼터 인쿠시였습니다. 단 2득점, 공격 성공률 14%. 사실상 경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공격은 번번이 막혔고 실수는 쌓여갔으며 인쿠시는 흐름을 바꾸는 카드가 아니라 그저 교체 카드로 소모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감독은 끝까지 이 선택을 밀고 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된 서브 범실, 공격 범실, 리시브 실패가 겹치면서 경기는 점점 패배로 기울어 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정관장이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21개의 범실이 어떻게 경기를 지배했는지, 그리고 자네트와 인쿠시의 극명한 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 스코어만 보면 현대건설의 25대 20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관장이 일방적으로 밀린 세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격 성공률은 정관장이 더 높았고 초반부터 과감하게 때리는 장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혜민은 1세트에서만 7점을 기록하며 공격 성공률 87.5%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보여줬고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던 자네트 역시 6득점으로 확실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공격 시도만 놓고 보면 끝까지 붙어보자는 의지가 느껴진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트를 가른 건 범실이었습니다. 정관장은 단 한 세트에서만 6개의 범실을 기록한 반면 현대건설은 범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쿼터 인쿠시의 부진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인쿠시는 공격 성공률 15.38%에 그치며 2득점, 무려 5개의 범실로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공격적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가 나왔고 어렵게 쌓아 올린 정관장의 분위기는 그때마다 무너졌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매우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양효진이 중앙에서 6득점으로 중심을 잡았고 카리도 6점을 보태며 공격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실수하지 않는 배구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확실히 보여준 세트였습니다. 정관장이 1세트를 내준 이유는 결국 이 범실 격차였습니다. 2세트는 이 경기 전체를 관통하는 정관장의 문제점과 현대건설의 노련함이 동시에 드러난 세트였습니다. 분위기는 1세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건설은 초반부터 강한 서브와 블로킹으로 정관장을 몰아붙였고 정관장의 공격은 연속으로 차단되거나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스코어는 7대1까지 벌어졌고 이 흐름만 보면 일방적인 세트가 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현대건설이 다소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급한 공격 선택과 연이은 실수로 점수차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고 정관장은 조금씩 격차를 좁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희진 감독의 선택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흔들리던 인쿠시를 과감히 빼고 이선우를 투입한 것입니다. 이 교체는 단순한 선수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흐름을 바꾸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고 정관장이 다시 경기에 매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 선수의 합류 이후 정관장의 리시브 라인은 한층 안정됐고 수비도 버텨주면서 공격 전개가 훨씬 매끄러워졌습니다. 네트에서 다시 공이 돌기 시작했고 세트 중반 정관장은 마침내 동점을 만들더니 기어코 역전에 성공합니다. 초반 7대1로 끌려가던 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 순간만큼은 정관장이 경기를 장악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흐름을 감독 스스로의 선택으로 놓쳐버린 겁니다. 접전 상황에서 서브와 공격에서 연속 실책이 나오며 다시 경기 흐름이 흔들렸고 중요한 순간마다 성급한 선택이나 무리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발판 삼아 다시 기세를 되찾은 현대건설은 한 번 잡은 흐름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순식간에 연속 득점을 올렸습니다. 결국 세트 막판 정관장은 5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또 한 번 무너졌고 어렵게 만들었던 역전의 흐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스코어는 25대 22. 현대건설이 다시 세트를 가져갑니다. 초반 대량 실점, 중반 교체로 만든 반전, 그리고 막판 집중력 저하와 실책. 이 두 번째 세트는 예 정관장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예 세트 하나를 따내기조차 어려운 팀으로 평가받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3세트 역시 현대건설의 승리였습니다. 정관장 입장에서는 또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된 세트였죠. 다만 스코어만 놓고 보면 쉽게 무너진 세트는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근소한 점수차를 유지하며 어떻게든 따라붙었고, 현대건설을 잠시 긴장하게 만드는 장면들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같았습니다. 잘 버텨오던 과정이 결정적인 순간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교체로 흐름을 다시 잡아야 할 타이밍에서 정관장은 연이어 교체 선택에서 아쉬움을 남겼고, 어렵게 공격을 연결해 놓고도 성급한 판단을 반복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자 공격 루트는 단조로워졌고, 결국 높이에만 의존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현대건설의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막힌 뒤에는 다시 시도했고, 그 결과는 또 다른 실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틈을 매우 차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무리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한 점 한 점 침착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정관장이 추격할 때마다 현대건설은 완벽한 사이드아웃으로 흐름을 끊으며 정관장에게 단 한 번도 확실한 분위기 반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트 후반, 정관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듀스까지 경기가 이어졌지만 조직력에서는 현대건설이 한 수 위였고, 정관장은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을 끝내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서브 범실과 공격 실책, 불안정한 리시브, 그리고 뚜렷한 득점 루트의 부재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